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오후 5시에 일단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으로 이동합니다. 아마 이제 비서실장과 수석 이 참모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을 이제 배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지금 관저 앞 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지와 또 반대하는 분들 지금 뭐 공동으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고, 일단 경호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일단 윤 대통령과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함께 하고 일단 사저에서 일단 있다가 지금 워낙 반려견도 많고 뭐 해서 여러 생활이 어렵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일단 옮겨갔습니다. 자,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만에 이제는 완벽한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저로 간다라는 것은,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간다는 것은, 물론 이제 파면 그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때 그 시각 이후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뭐 규정상 며칠간 또 그 관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애매한 일주일이 이제 오늘로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로 관저에서도 퇴거하고 이제 완벽한 사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관저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알려진 사람으로만 일단 보면 변호인단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인사들이 보면 전한길 씨를 며칠 전에 만났어요. 윤상현 의원하고. 네.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 지인들과 함께 오찬 만찬을 일단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윤 대통령이 한 게, 이철우 지사에게는 충성심이 중요하다. 내가 봤더니 충성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원래는 5대3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에게는 출마 안 하고 뭐 하느냐? 출마해라. 그래서 오늘 아마 나경원 의원이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체제전쟁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체제전쟁인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꺾겠다. 뭐 윤 대통령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문수 장관과는 지금 전화 통화를 해서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고요. 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잇따라서 관저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조용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성정상 조용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어떤 식의 그 언행이 있을지, 또 어떤 분을 만날지 뭐 그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그 최소한 뭐 아예 대선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때까지의 그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그러면은 이 그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16%. 16%.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 25%. 출당시키고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50%. 50%.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은 출당시키고 이제 연을 끊어라 하는 거고, 이제. 근데 또 계속 지지하라가 16%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16%는 어디서 나왔냐?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게 37%가 나왔단 말이죠. 출당하라라고 하는 게 23%가 나왔지만은
근데 그 계속 지지하자라는 게 37%라는 그 숫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중도층의 민심을 봐야죠. 중도층 민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지하라가 7%밖에 안 나왔어요. 7%. 그러면 이 계속 지지하고 윤심을 받들고 대선을 치렀다가는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거의 빤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정확하게 그 지지자들도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 3가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들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결국 윤 대통령 관계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은 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번 경선이고 본선이고 다 끝난다. 네. 뭐 이런 전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용 칼럼 봤더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수 회생하려면 윤 축출하고 김건희 사법처리 선도해야 한다. 제목을 아주 세게 잡았어요. 세게 잡았어요. 보수 회생하려면 윤을 축출하고 김건희 사법처리를 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영님 원장이 소개해준 어제 MBS 결과가 딱 저 이기용 칼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재밌는 표현들이 그 좀 있던데 원균하고도 또 비유를 했어요. 원균은 배를 몇 척 그냥 저기 날려버린 게 전부인데 다 말아먹었죠. 근데 윤 대통령은 보수 전체를 말아먹었다. 뭐 이런 표현도 저 이기용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보수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수다. 필수다. 정리한다고 다 잘 된다는 건 없지만 최소한 잘 되는 회생하기 위한 출발점이 윤과의 관계 단절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탄핵이 찬성하고 잘했다라는 응답이 거의 70%입니다. 네. 더군다나 TK에서도 56%가 탄핵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사실상 이 탄핵이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아요. 70%가요. 네, 70%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네. 즉 국민 전체와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하고 이 상황 자체가 인식 자체가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들이 국민 전체 일반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재명의 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이 1등 공신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이재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은인은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죠. 자, 왜? 첫 번째.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을 그냥 쭉 놔뒀으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로 사실은 법원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차단시켜 준 게 누구죠?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거의 끊어져 가던 이 이재명의 목숨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이재명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있으면 나 그냥 날아가고 대통령도 못 하는데 갑자기 이게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그때는 본인이 좀 떨었지만 숲속에 숨어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나 이제 여기 탄핵시키면 바로 대선이네. 자,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습니다. 두 번째. 자,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계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더 이상 지지율이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이 치어리더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봐요. 뭐냐? 내가 지금 나서서 말이야. 이거 지금 체제 전쟁 벌이고 말이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 말이야. 장애에 있는 국민들 내가 참 청년들 보니까 눈물 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제일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도 이재명이 지금 요거 지금 국민의힘 저 괜찮은 후보 나오면 내가 좀 어려운데 하는데 아니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윤 대통령 역시 나의 영원한 지원자구나.
모든 거를 자 대선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을 갖다가 이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이 절대적인 지금 도우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전 뭐 격하게 공감하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 만났을 때 대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이재명에게 이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걱정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걱정된다. 절대 우리 뺏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경원 당신 대선 출마 좀 적극 고려해달라. 그래놓고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네.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월 4일 11시 22분 부로요. 그 전의 구도와 그 이후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의 구도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OX 구도에서 이제 이재명, 윤석열은 이제 파면됨으로써 정치 무지에서 퇴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제 이재명에 대한 OX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의 찬반 투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로 가야 되는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좀 그냥 좀 대중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경원 통해서 등장하고 또 이철우 통해서 등장하고 또 뭐 누구 통해 전환길 통해서 등장하고 뭐 자꾸만 이렇게 등장하고 오늘도 뭐 5시에 나오면서 또 지지자들 향해서 뭐 이렇게 하고 또 한마디 하면 그게 또 뉴스가 또 상당히 나올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지금 파면 이후에 윤석열 뉴스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입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에요. 네. 네. 뭐 그러고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참 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인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되면 제가 진짜 비화 하나를 좀 오늘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선거 때 이제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준비를 했어요.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친윤들이 나경원 의원 캠프로 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뭐 했는데 근데 갑자기 원희룡 그랬었죠. 이 후보를 불러요. 원희룡 전 장관을.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한테 아니 당신은 뭐 하는 거야? 한동훈이 저렇게 당선되는 거 보고 있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나가고 정치 왜 그렇게 해?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거 말이야 다 도와줄 거야. 나서.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 장관이 나오니까 친윤의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들이 다 도왔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걸 들은 나경원은 또 완전히 꼭지가 아니 지금 나를 지원해 줘야지 왜 갑자기 지원해 주다가 거기 사람 싹 빠지고 걸러갔어. 그러면서 이게 아주 이 경선판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웃기는 게 지금 김문수 지사가 장관이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후광을 업어서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갑자기 나경원을 불러갖고 아니 나요 뭐해 출마 안 하고 한동훈이 되도록 놔둘 거야? 또 출마를 부추겼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2023년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대표 경선에서 그때도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런데 뭐 공개된 얘기로만 봐도 나경원 그 의원 그 당시 이제 의원 신분은 아니었겠지만 연판장까지 돌렸잖아요. 네. 연판장까지 돌리고 40명인가 뭐 돌렸죠. 뭐못 나가게. 예? 근데 좀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두 번이나 뭐 이제 좀 대표 경선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는데 이게 좀 근데 어찌 됐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와는 본인의 선거는 0.7% 차이로 이제 이기긴 했지만은 그 다른 선거들을 보면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잖아요. 손대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이게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1월 초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실제로 1월 초, 2월 중순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괜찮았단 네. 말이죠. 이 지지율도 괜찮고 그러다 갑자기 뭐 호주 대사건 뭐 무슨 획할 건 뭐 저기 또 뭡니까 이게 뭐 의대증원 지금 보십시오. 의대증원 지금 다 백지화되고 지금 그 아주 1년 동안 혼란만 일으키고 지금 뭐 늘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또 뭐 더군다나 또 뭐 하여튼 뭐 대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되면서 선거 결과가 참 물론 뭐 저를 비롯한 이제 그쪽에서 관계자들도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선거나 정치에 손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들은 벌써 100번의 전례가 있으면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뒤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요. 이게 어떤 생각이 언뜻 떠오르냐면 예전에 YS 대통령이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다음 선거 때 보면 이회창 당시 이제 네. 총재 있었잖아요. 그때 이회창 총재가 당선이 안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YS 화형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YS를 막 화형식이 있어갖고 거기에 YS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꼭지가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인재 의원을 주저앉히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 YS가 이제 이인재 의원이 자기 어떤 뭐 분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인재 의원이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그걸 안 주저앉혔어요. 네, 그래서 표를 갉아먹었어요. 맞아요. 둘째, 그때 이인재가 18%인가 득표율이 있었어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DJ 비자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 스시 YS가 DJ의 당선을 도왔어요. 저 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보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이 당선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정말 이재명의 거의 도우미 형태로 제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냐.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 중도층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강성 지지층들은 계속적으로 이 발목 잡고 있고 예. 그러면 딱 갈라지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이재명. 이재명이죠. 근데 이제 YS하고 이제 이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른데 YS의 경우에는 97년 대선 때는 이제 이회창과의 불화가 있어갖고 지금 현정님 설명한 대로 그런 거였지만 1년 전인 96년인가요? 네. 그때 지금 뭐 김문수, 홍준표 그때 다 초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초선으로 그때 다 들어오는데 그때 말이죠. 사실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 감사원장 하던 판사 출신 이회창을 그냥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을 한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냥 거기서 YS를 총리의 헌법적 권한 뭐 그냥 그 헌법에 써 있는 대로 그 저기 장관 재청권, 국무위원 재청권 행사하겠다 해가지고 그 YS 대통령하고 이제 이게 충돌을 했죠. 그리고 뭐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쪽 뭐 이제 그 이미지를 가졌는데 그 얼마나 믿겠어요. 네. 그런데 96년 그 총선 거기에 그 집권 여당에 그걸 맡긴 저 이회창을 다시 선대위 의장으로 불러들여고 한 게 누구예요? 그게 YS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요 YS가 총선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회창 그 당시 그 총재에게 다 줬어요 정권을. 네. 그래서 그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97년 대선을 가는데 도가 좀 지나쳤죠 이회창 총재가. 뭐 그 화형식 이거는 좀 그때 좀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재명이 내란 종식이 이번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그러잖아요. 네. 벌써 내란 적폐청산이란 말이 이재명 입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을 보면 몇 년 전에 문재인 적폐청산이 망치질이었다면 이재명의 내란 적폐청산은 도끼질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야, 이거 진짜 표현 정말 잘했어요. 정확한 표현. 예?
예, 문재인의 적폐청산이 망치질이었다면 이재명의 내란 적폐청산은 도끼질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압축적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지금 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윤 대통령이에요. 이철을 통해서 기사 나오지, 전환길 윤상현 통해서 나오지, 나경원 통해서 나오지, 오늘 또 퇴거하면서 또 저 퇴거길에 또 지지자들하고 만나서 뭐 한다고 뉴스 나오지. 계속 나오면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윤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명예를 살릴 수가 있고 이게 또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한 정책들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좋은 정책들 그래야지만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해야지. 예전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미워서 이재명 찍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죠. 이적행위입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보수를 참칭한 세력이지 그렇게 이야기한 세력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